자, 우리 첫 번째 질문, 수학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또는 놔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담 때 많이 하는 두 번째 질문. 제 성적대로 어느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질문들이 많으시죠? 이게 보통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이 전략을 빨리 세울수록 내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을수록 좁고 깊게 준비를 잘해서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인식하세요. 그래서 질문들이 참 많으시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내신 7등급인데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수능 3등급인데 어디 준비할 수 있을까요? 1, 2등급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이런 상황들이 좀 천차만별이니까 제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 번씩 체계 있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수시와 정시의 입시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수능보다 학생부 내신에 더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 또 반대로 뭐 지역적 특성 때문에도 그런데 내신보다는 수능이 조금 더 유리한 학생 등등의 상황들이 있어요. 또 여기에서 변수가 들어오는 게 실기의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 중에 내가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처음에 미래 입시를 시작하기 전에는 정시보다는 수시의 입시가 빨리 끝나면 좋죠.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 쪽을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오시는데, 실제로 입시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학생별 전략을 짜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학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학생별로 맞춤 전략을 짜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무엇을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격 확률이 좀 더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수시와 정시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수시 같은 경우는 학생부 내신 성적이 좋거나 활동 내용이 굉장히 좀 충실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가 승부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케이스 하나. 또 하나의 케이스는 내가 실기에 대한 능력이 좀 안정적이고 내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실기로서 대학을 지원하겠다, 이런 케이스 하나.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케이스가 수시를 보는 전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내가 수능에 대한 좀 안정감이나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수능을 잘 봐서 경쟁률을 조금 낮춰서 안정적으로 입시를 지원하겠다. 또 이런 케이스들 중에서는 상위권 학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상위권 대학에 목표를 두는 경우가 정시 중심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실기를 조금 난 늦게 시작했다, 또는 수능 준비 혹은 내신 준비에 신경을 쓰다 보니 실기가 다소 소홀해져서 실기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불안하다, 이런 케이스가 1월 달에 시험 보게 되는 정시까지로 실기 호흡을 길게 끌고 가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각각 두 가지 정도의 형식을 고려하셔서 내가 수시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는 학생인지 정시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학생인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선택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선생님들의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에서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의 성적이 좀 반영이 되는 학교도 있고 좀 덜 되는 학교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학생부를 교수님들이 눈으로 본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시에서 입시를 하거나 혹은 수시에서도 학생부를 떠들러 봐야 되는 전형이 아닐 때에는 학생부 내신이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은 입학사정관 내지는 교수님들께서 학생부를 열람해 본다는 것 자체는 내 내신 성적을 실제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신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도 중요한데 나에 대한 어떤 인식, 나에 대한 선입견,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의 학종 전형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학생부 내신을 조금 더 중요하게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활동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활동 내용 같은 경우는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이걸 정량적으로 설명해 드리긴 좀 어렵고, 학생부 내신 성적 기준으로만 설명을 해 드리게 된다면 서울대 수시에서의 전형이라든가 홍대 서울 캠퍼스 전형 같은 경우는 학과에 따라 성적대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 이제 2등급 이내, 1.5등급 안팎의 학생들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학과에 따라서 성적대는 조금씩 계속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등급에서 2등급 사이 정도의 학교들은 이대라든가 국민대라든가 서울과기대, 고려대 등의 수시를 보게 되고요. 이제 2등급 대 언저리가 경희대,
학종 전형을 준비하게 되고요. 2.5등급까지의 언저리가 덕성, 동덕, 서울여대 등등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중상위권,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들이 이 성적대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수시 중심의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 서울 캠퍼스나 한예종 같은 경우는 수시 시기에만 뽑게 되는 학교고요. 그리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뽑는 학생들이 수시로 많이 이제 편입이 돼서 수시로 뽑는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입니다. 그 외에도 수시에만 있는 서울대 직윤이라든가 혹은 뭐 서양학과, 뭐 조속과 같은 회화 계열 쪽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서울시립대 정도를 보는 학생들은 1.5에서 2등급 사이 정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봐요. 서울대를 수시 때 직윤이라든가 실기를 보지 않는 전형을 볼 때에도 대부분 2등급 안쪽 1.5등급 전후의 학생들이 합격 사례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한예종을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예종이 이제 내신 성적도 들어가기도 하고 자체 시험을 국어 영어 자체 시험을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한 3, 4등급대 정도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이면 크게 무리 없이 1단계 통과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예종 준비는 한 3, 4등급대 정도 안에 뭐 내신도 수능도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이라면 성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 서울대 서양화 조수 이런 거 말고 디자인 학부를 준비를 할 건데 네. 정시로만 뽑잖아요. 네. 거기도 내신 이렇게 높게 준비해야 되나요? 서울대 정시 같은 경우는 내신 반영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 정도만 면접 보실 때 보시게 될 텐데 보통의 이제 경험상 과거의 서울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이제 2등급 때만 안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는 내신이 성적으로 반영이 될 때고요. 지금으로서는 표면적으로나마 내신 반영이 없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걱정은 크게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서울대를 정시해 본다는 건 수능 성적이 1, 2등급 때, 2, 3등급 때가 나오는 학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을 보는 학생들도 내신이 보통은 이제 1등급에서 4등급 사이에 나올 확률이 높겠죠. 수시 세 번째 전략입니다. 1단계로 학생부 성적으로 한번 끊은 다음에 그 학생들에 한해서만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수시에서는 학종 전형이 아니고서는 내신이 뭐 크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학원들도 있는데 그 설명은 좀 잘못된 설명이고요. 국어, 영어 혹은 국어, 영어, 사회의 내신이 2등급 대일 때 또는 3등급 대일 때 이 성적대 안에만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한테 시험 볼 기회를 주니까 경쟁률이 확실히 줄어드는 그런 기준의 유형도 있습니다. 잘 봐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숙대 디자인과나 과기대 디자인과 같은 경우가 2등급 대선에서 커트라인 1단계가 끊기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한테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과기대 공예과 같은 경우는 2등급 중반에서 후반대 정도, 그리고 중대 안성이나 단대 죽전이나 인천대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3.5등급 사이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끊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을 수시에서 보고자 하고 또 수시로 내가 실기 싸움을 하고 싶은데 경쟁률 40대 60대에 올라가는 학교보다는 확실히 경쟁률을 낮춰서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국영사 내신을 이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정도로 맞추시면은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 여태까지 세 가지 전략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 너무 성적이 높아요. 그렇죠. 내신 성적이 좀 많이 들어가죠. 내신이 그렇게 좀 잘 나오지 않는데 그럼 저는 수시에 기회가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우리 내신 성적이 다소 불안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수시를 볼 수 있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실기 중심으로 보는 전형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준비한 네 번째 수시 지원 전략입니다. 내신 성적이 10%에서 40% 정도까지 들어가고 반대로 실기는 이제 한 60%에서 90%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은 내신이 뭐 더 높아도 당연히 뭐 나쁠 건 없지만 상대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학들보다는 낮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학교들입니다.
4등급 언저리 때 내신이 나오더라도 보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학교들, 상명대, 한성대, 경희대, 성신여대입니다. 또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꼭 내신이 4등급이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실기를 더 잘하면 잘할수록 성적이 조금 더 낮아져도 크게 무리가 없는 학교예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실기 싸움이 조금씩 커지는 학교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중상위권 학교,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지만 중상위권으로 인서울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 6등급 때까지 가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학교들,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경대, 가천대, 단국대 등등의 이런 학교들은 내신이 5등급, 심지어 6등급이 나오더라도 내가 실기에 대한 준비만 잘 돼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내 내신이 5, 6등급도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 볼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5번째 수시 지원 전략, 실기 100% 전형. 내가 내신이 7등급, 8등급, 심지어 9등급인데 그럼 저는 이 내신으로는 내신이 반영되면 너무 불안해요. 이 내신으로는 수시를 볼 수 없나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실기만 100%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만 내신이 아예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주요 대학들로 보시면 3개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여대, 건대 글로컬 캠퍼스, 삼육대학교. 이렇게 3가지 대학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충청권까지 조금 넓게 보시면 강릉 원주대, 평택대, 극동대, 모건대, 세안대, 한밭대 정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수시 지원 전략이에요. 수상실적 전형. 이 수상실적 전형이 좀 뒤에서 설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수상실적이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원서를 쓸 수 있고 또 이제 상마다의 성적대가 좀 있다 보니까 해당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요 대학이 포함됩니다. 바로 국민대. 국민대 같은 경우는 최저 내신 성적이 들어가요. 그래서 2등급 내지는 3등급에 최저 내신이 들어가는 걸 맞추고 내가 수상 실적을 조금 높은 상을 맞추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준비해서 면접을 봐서 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외적인 대학으로는 한세대, 삼육대, 모건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 6가지의 지원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이 6가지의 전략 중에서 나한테 맞는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면서 포커스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수시가 아닌 또 정시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정시 지원 전략, 실기를 보지 않고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 이제 이 방법은 나는 실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불안하거나 이미 늦어서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능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대학을 이제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실기랑 같이 병행을 하는데 수능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학들을 좀 보시면 국민대, 덕성여대, 중대, 건대 의상디자인과의 인문계열 비실기가 있고요. 경희대도 일부 학생들 비실기를 뽑아요. 서울과기대도 작년부터 비실기로 학생들을 뽑게 됩니다. 이 대학들의 큰 특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학을 보는 학교가 일부 있고요. 2번째로는 수학을 보지 않는다면 특히나 성적대가 좀 많이 높아요. 국어, 영어, 사회 중심으로 비실기로 갈 수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미술을 하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고 인문계나 자연계에서 수학 성적이 좀 잘 안 나온 학생들, 다른 과목은 잘 본 학생들까지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기를 준비한다면 3등급 선에서 갈 수 있는 학교도 이 대학을 수능으로만 준비한다면 1, 2등급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처해져 있고요. 이 외에 정시 때 홍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시 학종처럼 서류 준비까지도 해야 됩니다. 다만 면접이 빠진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정시 전략은 수시에서도 학생부로 커트라인을 한번 끊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1단계 커트라인을 끊고 그 학생들에 한해서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컷이 잘리면 멘붕이 와요. 그 정시 입시 전체적으로 흔들릴 정도로 멘탈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서를 쓸 때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성적이 작년 커트라인이라고 해서 그 커트라인이 올해 똑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 서 있는 학생들이 조금 위험합니다. 그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시고, 대신에 이 커트라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조금은 줄어드는 장점은 있죠. 자, 주요 대학들 보시겠습니다. 서울대, 국민대, 이대, 과기대, 시립대, 이런 정도의 대학들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수능 1단계 커트라인을 끊는 학교들이고요. 이 대학들 성적대는 보통 2에서 3등급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성적대 예측선은 학원마다의 전략이기 때문에 꼭 디테일하게 오픈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지원 전략 보시겠습니다. 자, 9번째 정시 전략인데요. 이제 수능도 좀 비중 있게 들어가고 실기도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중상위권 대학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고대, 성대, 숙대, 이런 대학들, 특히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성적이 매우 높은 학생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1등급에 가까운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요. 1, 2등급 선의 학생들이 고려대 입시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대나 숙대 같은 경우가 과에 따라 다른데 이제 2등급에서 3등급 초반 성적대, 그리고 중대, 서울여대, 건대 정도가 2에서 3등급 사이,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정도까지 가면 이제 3등급 중반 정도까지도 실기력이 되면 지원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상명대, 천안이나 명지대, 용인캠퍼스 같은 경우가 이제 4등급 이내에 들어오는 학생들, 그래서 수능이 2등급에서 4등급대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보통 준비할 정도의 학교들이 이 대학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학교들은 대부분 4등급 이하의 수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마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5, 6등급의 학생들이 보는 학교들은 사실상 성적에 큰 차이가 없고 마치 수시 때처럼 실기 싸움이 좀 중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임밸류가 좀 있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지 않은 대학을 보고자 한다면 방금 전략에서 설명해드렸던 4등급 이내의 성적을 받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의 성적대라면 실기 준비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고려하셔서 내가 수시 중심의 학생인지 정시 중심의 학생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 정시 중심이라면 내가 어느 성적대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목표 대학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이 수시별, 정시별 총 9개 전략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 정도 성적대, 이 정도 갈 수 있구나 저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는 그럼 앞에 나왔던 학종들 또는 이제 무실기, 실기가 없는 준비하는 대학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아리 뭐 해야 되나요? 내신 정확하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나요? 실기가 아예 안 들어가나요? 많이들 질문하세요. 이거 저희가 세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